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 들어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입니다. 예, 저는 송시영입니다. 앞에 두 분의 감독님 모시고 오늘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얼마 전, 이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얼마 전인데, 그래도 벌써 한 달 정도 됐나요? 4월 말에 있었던 전주국제영화제에 상영했던 두 분의 감독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 텐데요. 앞에 계신 김성민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즈행성 제작한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How to Make 체다 제작한 안현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전주영화제 다녀오신 거죠? 네. 그때 4월 말에 이제 하잖아요, 전주가. 날씨는 괜찮았나요? 네. 괜찮고 비가 왔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올해 맞아요. 전주에서. 네, 조금 왔었는데 괜찮았어요. 네, 그랬군요. 저도 전주 올해 매년 가다가 오랜만에 이제 못 갔어요. 이제 일정이 막 이것저것 많이 겹쳐 있어서 가지는 못했는데 좀 어떠셨는지 전주영화제 갔다 온 소감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김성민 감독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영화제 방문이 아예 처음이었어서요. 사실 거기서 뭐 겪었던 일들이나 만나뵀던 한 분 한 분 다 그냥 좀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제 자체는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는 처음 가는 거였는데 이제 처음 보니까 되게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즐기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이나 계셨어요? 영화제는? 저는 주말 동안만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 네, 감독님은? 네, 저는 이제 추가로 더 그 에어비앤비도 예약을 해서 한 5박 6일로 여행처럼 갔다 왔어요. 네, 전주 좋잖아요. 네, 사실. 네, 영화제도 좋지만 사실 먹을 게 풍부한. 맞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나요? 네, 전주는 기본적으로 다 맛있더라고요. 카페도 그렇고.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그 주변에 이제 그 영화제 배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카페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기억이 뭔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카페를 중심으로. 네. 네, 감독님은? 저는 일단 비빔밥을 먹었고요. 네, 떡갈비도 되게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가서 전주 가면 진짜 먹다가 오는 것 같아요.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네, 영화 잘 안 보고 계속 먹고만 있는데. 김성민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뭔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 만났다. 네. 다 이렇게 마셨는데 어떤 분들 혹시 만나셨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안현선 감독님은 리셉션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리셉션을 못 가고 그냥 돌아와서 되게 아쉬운데 네, 혹시 그렇구나. 어떠셨는지. 저도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 그 경쟁의 밤이라고 이제 그 경쟁에 속하는 단편이나 장편 감독님들 다 모여서 같이 뭐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실사 영화 하시는 분들만 계셨어요. 제가 유일하게 애니메이션이어서 많이 외롭기도 했지만 그분들이랑 나누는 대화가 뭔가 앞으로도 좀 제 원동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실 영화제 가면 이 파티들이 네. 중요하거든요. 그럼 파티는 다 못 가보신 거네요? 그게 제가 가고 이제 올 때 딱 그날 밤에 리셉션을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아쉽다 이러고 어쩔 수 없이 못 즐기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원래 이제 영화제는 그 파티가 중요한 게 거기서 다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또 거기서 친해지면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은 내가 다음 작품을 해야 또 만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영화제에서 파티는 중요하다. 네. 실감하시고 오신 거죠. 네. 그럼 영화제 꽤 길게 계셨네요. 작품도 많이 보신 거죠? 네. 감독님 작품 상영할 때는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제 작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니까 괜히 이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표정 살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스크린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네, 관객분들을 이렇게 실물로 마주하는 게 처음이라서 네, 엄청 떨렸지만 또 네,
좋았어요.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께 제 작품 엄청 큰 스크린에서 보여드리니까 되게 솔직히 볼 때는 되게 창피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고 그랬었습니다. 뭔가 왜 감독님들이 상영할 때 막 자기 작품 나오면 막 눈 가린다고 그 틀린 거 막 보이고 막 네. 관객들은 전혀 모르는데 막 보이더라고 그런 얘기를 막 많이 들었었는데 잘 즐기다 오셨군요. 상영 끝나고 감독과에 대화도 하지 않았나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첫 번째 GB, 그러니까 2번을 총 하는데 처음에는 거의 아침 9시 이렇게 상영이 있어서 많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갔는데 생각보다 그 관객분들이 꽉 자리를 채워주시고 GB 시간 때도 많이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리를 떨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꽉 주고 막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떨려서 사실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전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질문 이런 것도 질문이요. 저 사실 질문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요. 한 분이 뭐 왜 우주를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나중에 그 인터넷의 후기가 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좋았다 이런 후기를 봐서 네, 좀 신기했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잘했구나.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GV. 제가 되게 많이 떠는 편인데 가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근데 생각보다 다행히 되게 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떨진 않았고 다리는 엄청 호달달 거리면서 진행을 했는데 저도 질문을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그중 그나마 하나 받았던 게 이제 제목에 대한 질문을 하나 받았었는데 왜 How to make 체다라는 제목을 붙였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때 그냥 이제 공장이라는 배경에서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거기도 하고 이제 체다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거기 때문에 체다가 만들어지는 법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이중적으로 담아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안영준 감독님은 GV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이게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 되게 간결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독님 계속 이렇게 이어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같이 GV 진행하면 되게 편한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 어떤 사건이 생각나냐면 예전에 감독님 2분을 모셨어요. GV를 이제 제가 진행자였는데 이게 마이크가 이제 GV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이 많이 안 나오고 나에게 질문의 기회가 별로 안 오면 사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더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질문이 이렇게 GV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나한테 질문이 왔을 때 내가 이 마이크를 놓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질문이 오는 순간 놓치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끝없이 자기 질문하지 않은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까지 해서 그 계속 마이크를 안 놓는 그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2분의 감독님 모셨는데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난 둘이 사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둘이 굉장히 사이가 전 이제 둘의 사이를 관계를 모르고 낯선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가지고 둘이 눈치 이렇게 긴장감이 도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즐겁게 하고 둘이 이제 약간 친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뭐 보셨던 프로그램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뭐 꼭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영화제 갔다 와서 뭐 기억에 남았던. 저는 그 100포스터 100필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일단 디자이너들이랑 이제 영화들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협업하는 게 너무 멋있었고 일단 제 포스터를 다른 분이 만들어주신 게 보니까는 디자인한 게 그게 나오던데 스토리에 이렇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궁금하다. 같이 이렇게 올려드려야겠다. 콜라보를 하셨더라고요. 이 작품 포스터를 그 디자이너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요? 본인이 그거를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화제 쪽에서? 네, 영화제 쪽에서 이제 허락을 한번 구한 다음에 저는 그냥 마음껏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가지고 나중에 영화제 가서 보니까 너무 멋지게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감독님도 참여하셨나요? 네, 저도 이제 연락을 받아서 저는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담당자님께 그 디자인님이 저희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랜덤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뭐 직접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또 겹치는 경우에 또 랜덤으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아예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냥 오케이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멋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저도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야, 요번 전주영화제가 약간 좀 뭐 이렇게 그 초반에 그 시작하기 전에 뭐 여러 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프로그램도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뭐 제가 뭐 내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니까 포스터 이런 것도 작년에나 이런 때는 시도가 안 했던 그런. 이거 백필름 이거는 늘 하던 건데.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오래된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네, 잘못된 정보. 제가 몇 년 동안 못 갔어요 전주영화제. 네. 근데 언제부터 했지? 굉장히 몇 년 됐는데. 그 몇 년 동안 못 갔나 봐. 예전에 거기서 무슨 뭐 굿즈 같은 거 팔고 그랬잖아요 협회에서. 그때 가서 사고. 그게 언제적이야. 그거는 내가 봤을 때 15년 전이야. 아니야.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6, 7년? 네, 벌써 그렇게 됐나 봐. 아니에요. 6, 7년 전에 거기 우리가 뭐 했냐면 협회에서 거기 영화제 가가지고 스태프들이랑 우리 서울로 돌아갈 차비 마련을 위한 DVD 판매하겠다며 그 노점인도 아니 그냥 그 길에서 그냥 우리끼리 자리 깔고 DVD 팔았어요. 내가 샀거든 이게. 제가 샀거든요. 나름 이슈였다고요. 네, 현금 주고 샀거든요. 또 거기서 되게 옛날 일이죠. 지금은 거기가 프리마켓 이런 게 엄청 길에 많지 않아요? 그 상점가 따라 그 영화의 거리 쪽으로 쭉 요새는 이벤트도 많고 이래서 거기서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쫓겨날걸요. 눈치 보여서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요새는 그런 분위기 아니야.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아무나 거기 가서 뭐 팔아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내가 너무 오래됐나 보네요. 오래됐죠. 그렇게 오래됐나? 근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요. 한 17년 뭐 16년 요때 한번 갔을 건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정확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그전에는 매년 갔었거든요. 근데 가면 사실 영화 본 것도 영화 본 거지만 먹었던 거 기억이 더 많이 나요. 또 우리 먹었던 거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했을 것 같더라고. 그렇죠. 전주에 비빔밥 드시고. 그럼 뭐 드셨다고 그랬죠, 언니요? 저 커피도 다 맛있었어요. 맞아. 아 이게 또 달라졌구나 트렌드가. 옛날에는 막 먹는 거 얘기하면 뭐 국밥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콩나물국밥, 뭐 웽이네 콩나물집. 저 그거 먹고 왔어요. 저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체인점도 없고 거기 가야지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300집 이런 거는 체인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없어서 맛있더라고요. 근데 콩나물국밥은 꼭 드셨나요? 네. 그럼 필수코스지. 사실 비빔밥은 제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전주 처음 갔을 때 그 택시 타는데 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비빔밥집 맛있는데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집에서 해 먹으라고. 집에서 해 먹으라고 화를 내고. 나도 그랬어. 나도 택시 기사님한테 여기서 맛있는데 가자 그러니까는 아유 뭐 외지에서 오셨구만 그러면서 여기 전주 사람들은 안 간대요. 안 가고 그래서 왜 안 가요? 맛있는데 그 비싼 걸로 매일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비쌌어요. 그냥 한 끼 먹기로는 비싼 가격이었는데 그치 보통 그때 막 지금도 비쌀걸요? 5,000~6,000원 할 때 그때도 뭐 12,000원 막 이렇게 했어요. 비빔밥이? 그리고 왜 전주 원래 육회 비빔밥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 잘 안 가는 데래. 그 현지 사람들이. 현지 분들은 그런데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어쨌든 비빔밥 집에서 콩나물국밥집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콩나물국밥 그것도 현지 분이 그 웽이네 거기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갔던 데. 난 처음 갔을 때는 짜장면 먹었어요. 그래서 전주 처음 내려갔는데 그리고 단 한 끼밖에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올라가야 돼서. 근데 저를 이제 소개시켜 주신 분이 그분이 이제 짜장면 집에 데려가시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어요. 네. 잊을 수가 없네. 근데 그거 맛있었어요. 짜장면 맛있긴 했어. 아니 그 동네는 음식이 그리고 그 집이 맛없으면 맛있었어요. 버티질 못하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파는 게 음식들도 남들 퀄리티가 안 되면 금방 망한대요. 거기 현지 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두 분은 섹션은 다르셨던 거죠? 네. 오늘 사실 처음 보신 건가요? 네. 영화제 때는 왠지 못해요. 두 분이 만나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쉽다. 영화제 가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거기서 또 서로 외로움을 달래는. 애니메이션이 한 4편인가 5편 되던데. 네, 네. 4편. 올해 좀 많았어요. 네. 그 섹션별로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애니 분들은 한 번도 못 뵀어요. 서로 만난 적은 없고. 네.
그렇지. 그렇게 안 만나면은 뭐 밖에서 봐도 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 아쉽다. 내가 갔어야 돼. 아 요번에 안 갔어요? 저 안 갔어요. 내가 갔으면 이제 감독님들 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한번 보자고 해서 같이 술 한번 먹자고 하면 얼굴 보는 건데 제가 하여튼 4월 말에 이래저래 이제 제 요새 좀 다른 출장들이 많아서 못 갔죠. 근데 우리 또 배급팀에서도 갔는데 후반으로 가가지고 아마 후반으로 가면 또 뭐 다 올라간 사람도 많고 하니까 또 네. 다들 안 보통 겹쳐요. 초반 첫 주 주말을 많이 그치. 가시니까 그때가 사실 메인이죠. 그래서 많이 못 만나고 오셨군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있었지만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전주에 이렇게 대해서 전주 영화제 특집이라고 하길래 이분들이 전주에서 만나서 뭔가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꽁냥꽁냥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했나 보다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지 않아요. 우리 근데 내가 알면서도 맨날 당해. 뭔가 이렇게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자리가 만남의 장이에요. 그렇지. 다들 뭐 영화제 때도 뭐 해보면 다 바빠가지고 못 만나다가 여기서 만나면 어쨌든 한가지고 그렇죠. 작품 얘기 그냥 계속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여기서 뭐, 서로 번호 따고 막 이렇게. 그렇지. 여기서 번호 많이 따고 요즘 번호도 안 따. 이제 인스타라면서. 그럼. 옛날 사람이에요 저. 나는 옛날 사람 아니거든. 인스타 교환하고 이러더라고. 나도 인스타는 있어. 교환. DM 할 줄 알아요? DM을 할 줄 아는데 하진 않지. 할 줄 알아. 하도 인스타를 많이 물어봐가지고 한동안 인스타 파긴 팠어요. 안 하는데. 또 작업하시는 분들은 또 인스타 많이 또 네. 보시니까. 그것도 활용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주를 다녀오신 전혀 거기서 만난 적은 없지만 여기서 만나셔서 전주에 대한 다른 기억을 가지고 계신. 그 같은 시기에 내려가신 거 아닌가요? 저는 첫째 주 주말에 갔었는데. 네, 저는 조금 오래 머물기는 했어요. 아 그래요? 또 영화를 또 몇 편 보셨구나 또. 네. 갔을 때는 혼자 가셨어요? 스태프분들이나 누구 같이 가셨나요? 혹시 저는 이제 1인 제작이라서 사실 같이 갈 분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그냥 어머니랑 같이 전주 여행 가자 이러고 가서 좀 더 오래 머물렀어요. 여행도 하시고. 네. 그럼 좋더라고요. 거기 그 고사동 거리 거기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화의 거리. 네네. 또 내가 또 아니라고 그럴까봐. 고사동이란 말을 들으면 나는 맨날 고사동 거리 이랬거든. 옛날 사람이었어요. 아니 거기 한옥으로 된 무슨 뭐 호텔 비슷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거기서 묵었거든. 저희 와이프랑 전주 갔을 때. 예. 좋더라고요. 도심지 안에 있어가지고 나오면 바로 영화제 있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좀 먹었던 기억 많이 나고 재미없는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원래 전주는 그 재미였는데 누가 더 재미없는 영화를 봤는가 가지고. 진짜 진짜 1시간 내내 굴뚝만 보여주는 영화가 내가 그걸 본 거야. 거기에 실험 영화가 많았어요. 네, 예전에 아예 섹션이 별도로 요즘에는 있기도 했고. 그렇게까지 안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엔 진짜 많았어. 와 깜짝 놀랐어. 설마 했거든. 그 뭔가 나오겠지? 1시간 넘게 굴뚝만 보여줘. 와. 앉았어요? 자제나 잘 수가 없어. 뭐 내가 놓칠까봐. 나올까봐. 내가 자는 사람 나올까봐. 내가 자는 사이에 나올까봐. 그 뭐 재미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또 놓치면 또 안 되잖아. 막상 봤는데. 그래서 진짜 끝까지 안 나오더라. 굴뚝만. 와, 심지어 연기도 안 나요? 네, 연기도 안 나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와. 그런 영화 안 보셨어요? 그런 영화 없었나요? 이런 영화가 진짜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평생 기억나. 이렇게 한 20년 전에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영화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페드로 코스타네 그 감독 이름도 그 유명하신 분 포르투갈 분인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제목 반디의 방인가? 그런데 4:3 사이즈예요 화면비가. 근데 이렇게 삐딱한 사이즈 있죠? 요 사이즈로 계속 나와 영화. 그것도 설마 했어. 와 근데 진짜 끝까지 그 앵글로 나오더라고. 화면 안에서 뭐 변환이 있는 거죠? 변환이 있지. 그나마 있는데 근데 설마설마 했거든. 내가 교과서만 내가 무슨 소개하는 거에서만 봤거든요. 뭐 이렇게 찍은 뭐 분이다. 그래서 봤는데 와 진짜 실제로 보니까 이건 아무나 보는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근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를 내가 어디서 보겠어요 평생 살면서. 그치. 그래서 뭐 더 전투적으로 보고. 전주 가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가서 막 얼마나 그래서 맨날 뭐 지루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안 잊어버려. 계속 기억나고. 아니 그리고 또 일부러 그런 영화만 봐요 가면. 옛날에 다큐멘터리 뭐 비엔날레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초반에는 막 이렇게 어떤 있었죠. 한 해는 막 애니메이션하고 어떤 해는 다큐멘터리 하고 이렇게. 그게 2번인가 하고 안 했을 건데 뭐 아무튼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러게. 감독님은
아까 무슨 얘기가 혼자 가셨나요? 이 얘기가 이렇게 된 거죠? 저도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갔는데 네. 그렇구나. 저는 진짜 부모님들이랑 이제 제 동생이랑 언니랑 되게 많이 다 같이 갔네요. 네, 진짜 가족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김에 가족 여행. 주말이니까. 네. 그러면 작품도 다 보고 가족분들이랑. 네, 제 작품 보고 이제 한옥마을도 가고 여행 가고. 근데 어떠셨어요? 이제 가족들이 사실 그러잖아요. 애니메이션 한다 그러면 얘가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 이렇게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고 맞아. 이제 막 감독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면은 전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되게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막 주변에도 엄청 자랑하시고. 그리고 네. 작품이 어렵지도 않고 재밌어.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일단은 그 뭐 대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재밌어. 주변에 자랑 친구분들 막 이렇게 우리 딸이 친구분들한테. 전주에서 지금 초대받아서 간다. 전주 영화제 뉴스에 나오는 거 봐라. 막 이렇게. 그렇지. 네, 막 카톡 배경화면으로 막 나오시고. 아니 그거 했을 때 사진 찍어 캡처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놓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딱 나올 때 자기 작품 딱 나올 그러면 안 돼. 안 되죠. 극장에서 사진 촬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자기 건데. 안 돼. 그거 막을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통제를 해? 누구는 그치. 자기 거고 누구는 근데 안 자기 어쨌든 뭐 그렇게 대해서 하면 좋고 아니면 나중에 감독과에 대한 뭐 이런 거 안 하셨었나요?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또 가족분들이 딱 찍어줘요. 네, 되게 했겠지. 거의 직캠으로 저만 찍으셔가지고. 그치. 뭐 그거는 비디오로 찍어야지 또 네. 비디오로. 네. 되게 좋으셨겠다. 아. 어떠셨어요? 근데 저희도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갔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저보다 다른 가족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사촌 동생들 뭐 이모 삼촌 다 너무 좋아해 주셔서 아니, 같이 간 건 아니고요. 아니다. 네. 그냥 어머니랑 소식 갔는데. 들으시고 이제 저보다 더 막 좋아해 주셔서 네. 아니, 김성민 감독님 작품은 솔직히 제가 통탄에 금치 못한 게 이걸 극장에서 봤어야 되는데 전주 가셨어야죠. 막 짜증만 밀려오는 거 내가 왜 내가 조그만 화면으로 보고 있지? 심지어는 50인치 TV로 보기는 뭐 50인치도 큰 건 아니니까 요즘에 이게 극장에 봤으면 진짜 달랐을 것 같더라고요. 나 그런 작품인 줄 모르고 봤어요 사실. 네. 그치 보기 전 몰라요 사실. 사실 대부분 그래. 우리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의 작품의 특성상 보기 전에 모르긴 하는데 그건 누구나 그래. 미지 행성이라 어떻게 그러길래 안 봤는데 알아. 뭐 행성이 나오나 그러고 봤는데 야 이건 되게 또 내용도 이게 약간 이게 감동 코드가 또 있고 이거 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화는 내지 마시고 다음에 꼭 상영할 때 꼭 찾아서 네. 극장 가서 보시는 걸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가장 저 이런 거 해서 지금 전주 갑니다 그랬을 때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은 또 되게 좋잖아요. 네. 그치. 그게 은근히 그런 게 있어.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 나 허튼 짓 안 했어요. 나 잘하고 털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내가 취직을 해서야 네가 그래도 저건 아니었구나 그 말을 처음 하셨어. 처음이나 마지막. 이 애니드 수다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또 이게 채신물이었게 뭐 이런 걸 얘기하냐면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방송인데. 성시경 씨 아버님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네. 근데 최근에 우리 아들이 이거 몇 편을 들었어. 최근에? 또. 그러면 이미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네. 감출 필요가 없네 더 이상. 아니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애들 얘기를 안 하는데 되게 재미가 없었대. 그래서 너 뭐 들었냐? 그랬더니 우리 백화 특집으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했던 거 있죠? 그거는 맥락을 모르면 재미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구나. 내가 애들에 대해서 얘기 안 했던 부분이라 다행이구나 싶었죠. 원래 이 방송에 육아 방송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얘기, 딸 얘기 지금도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래서 절대 보지 마. 야 그거 왜 봐? 보지 마. 내가 막 그랬다고. 어쨌든 그렇고요. 재미없었다니 다행이네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너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야 막 그러면서. 그때 별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백화까지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고 그런 얘기 했던 부분이라 그렇고 어찌됐든 남달랐을 것 같아요. 두 분 감독님들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 네. 자랑을 또 이렇게. 그치 자랑도 은근히 한다. 부모님들 막 전화해서 막 카톡하고 야 우리 애가 요번에 영화제 나갔잖아 막 이런 거. 자랑할 만합니다. 네.
네. 어쨌든 가서 혹시 관객들 반응 이런 것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떨리셨겠지만 관객분들의 반응 이런 건 어땠는지. GB에서도 사실 그냥 그거 자체 일단 앞에 나가는 것 자체로도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요. 저는 약간 슬픈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막 훌쩍훌쩍 소리가 들리면은 그것도 네 느낌이 되게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랬거든요. 됐고 어떠셨어요? 제 작품은 웃긴 작품이긴 하지만 막 하하호호 막 내뱉으면서 웃긴 작품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서 큰 반응은 없으셨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박수 칠 때 그래도 좋아해 주셨나 보다 하고 그냥 네 느꼈습니다. 이게 두 분의 작품이 영화제에서 딱 관객 반응이 좋은 그런 종류의 작품들이에요. 작품의 그 내용이 하나는 감동 포인트고 하나는 막 이렇게 좀 되게 어려운 영화 막 보다가 막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 재밌고 이거 잘 만들었네 막 이런 느낌 딱 받으면서 끝나는 그런 작품이 사실 단편 경쟁에서 흔치는 않을 거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또 뭐 실사 작품들 중에서는 막 또 약간 좀 어렵거나 어둡거나 막 이런 작품도 껴 있을 수 있고 근데 두 분 작품은 그런 유학은 좀 달라서 맞춤이다. 그래서 묶어놓지는 않았구나. 두 작품을 다 따로따로 떨어뜨려가지고 모든 섹션에 한 편씩 애니메이션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네. 이게 프로그래머님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하셨네요. 네, 그러게요. 어쨌든 사실 뭐 GV에서 질문을 많이 받고 이러는 게 약간 힘들어요. 특히 이제 극영화랑 같이 하면은 이제 관객분들도 뭘 질문해야 될지 이거 되게 그치.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어려워하는 게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제 몰라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같으면 막 궁금한 게 막 있죠. 저거 어떻게 했지? 저런 거는 어떻게 표현했지? 막 이런 것들 막 궁금해할 텐데 조금 뭐 다른 분위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다녀오셨다니 아무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미지행성은 졸업 작품인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학교 입학해서 1학년 정기 작품으로 작업했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1학년 정기 작품. 내가 이거 찾아보고 더 놀랬던 게 이게 난 졸업 작품인 줄 알았거든. 근데 2학년도 안 된 시점에서 만든 거더라고. 내가 찾아봤더니 이분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뭐 하는 분인가? 네. 저는 사실 동명이인의 감독님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치. 맞아요. 신작인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다른 김성민 감독이다. 근데 그분 남자분이셔서 남자분이신가? 내가 아는 분하고도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분이야. 오늘 저도 처음 뵀는데. 네. 그렇죠. 안현순 감독님은 이건 졸업 작품이긴 한 거죠. 네, 3학년 졸업 작품인 거죠. 네, 그러게요.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현순 감독님은 이 작품 어떻게 좀 기획하시게 됐는지? 일단 처음 시작은 제가 2학년 때 휴학을 하면서 되게 크게 번아웃이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더불어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인턴을 회사에서 잠깐 하게 됐어요. 애니메이션 관련된. 네, 2D 애니메이터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회사라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자신의 쓸모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좀 우울했었는데 나중에 되돌아켜 보니까 되게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쓸모 있는 시간이었고 나를 좀 더 성장시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되게 훌륭한 자세네요. 보통은 그 앞부분에서 끝나는데 네. 괜히 했다 뭐 이런 등등. 네, 그래서 저는 그러던 중에 이제 3학년 졸업 작품을 해야 되는데 졸업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좀 더 의미를 담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은? 저는 좀 이게 오래 가지고 있던 이야기예요. 왜냐면 고3 때 입시 만화였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거를 다시 1학년 때 과제 만화로 작업을 했다가 또 그게 다시 전기작까지 끌고 가게 돼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애증의 감정이 너무 큰 작품이기도 했고요. 제가 그 10대 때 죽음이랑 이별에 대한 소재를 굉장히 많이 꺼냈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걸로 계기로 좀 죽음이라는 소재와 안녕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영화제를 마치고 나니까 그 생각은 조금 달라지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음이나 이별이라는 소재를 계속 사용하는 게 저의 약간 작업에 있어서 좀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콤플렉스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겠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냥 이별이라는 소재 자체를 제가 앞으로 쭉 끌고 나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뭐 음악으로 치면 주구장창 이별 노래만 부르시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근데 그러니까요. 뭐 그것도 뭐 본인한테서 출발한 거고 그걸 또 어떻게 또 엮어가느냐는 또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생각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혹시 그런 주제를 주로 좀 다루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저도 특별히 제가 어떤 뭐 상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작품이기는 해요. 근데 아직도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별이라는 소재를 끌고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차차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이별을 알기 위해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 거군요. 아니 뭐 드라마 작가분도 예를 들면 뭐 주구장창 그 죽음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 정말 그 인장처럼 저분 작품이다 보면 누군가 또 죽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감정이 되게 격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감정 변화가 많은 순간들이고 이별이라는 것도 그렇고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되게 많은 작품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보다 다들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거를 하듯이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도 되게 많고 감정도 되게 다양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죠. 소재를 또 끌어가기에도 좋고 스토리텔링 엮기도 굉장히 풍부하게 또 뭐 이런저런 걸 엮을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게 되게 짧은 작품이에요. 2분 28초. 네. 그러니까 2분 30초 정도는 짧은 2분 작품인데 28초의 내용에 이런 거 담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마지막에 아마 이제 과제작이고 하니까 이제 길게 만들기는 힘드셨을 거고 짧게 만드는 걸 계획했었는데 딱 내가 했던 만화 작업을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게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고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네. 원래 1학년은 1분이 커트라인이에요. 1분을 최대한 넘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근데 보통 다들 넘기기는 해요. 2분 30초, 4분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저도 최대한 줄였지만 2분 30초였어요. 딱 적절했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에요. 오히려 짧았으면 호흡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랬을 것 같고 내용상 그래서 딱 적절했던 것 같고 또 너무 늘어났으면 또 뭐 내용 자체도 또 늘어지고 또 분위기도 그랬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콤팩트하게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이게 아무튼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두 분 작품이 생지 나오는 것도 생지 귀엽게 했어. 생지가 아니야. 그쵸. 네. 생지 귀여웠잖아. 마지막 너무 귀엽던데. 생지가 진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스포일러인가 어쨌든 그 고양이도 보면 이게 고양이를 소재로 저렇게 만드나?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작품 자체. 보통 고양이라고 하면 지를 잡는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감독님 작품이 제가 좀 인상 깊고 조금 뭐라고 그래 개인적으로 특이했던 게 그 나레이션이 영어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저는 처음에는 이거 외국 작품인가 했어요. 전문 성우도 아니신 것 같고. 사실 엄청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영어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지 않나. 역시 이거기도 하고 해외 출품가에다 염두에 두시고 꼼꼼하시구나.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제 작품 분위기 자체가 이제 한국 나레이션보다는 영어 나레이션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목소리 직접 하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네. 그게 외국에서 좀 살다 오신 경험이. 네, 외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재원으로 해외에 가셔가지고 저도 따라가서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네, 영어를 그러면 할 줄 아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셨던 건가요? 아니요, 네? 미국 영어권 나라는 아니고 이제 네. 이란이랑 카자흐스탄이라고 이란 카자흐스탄?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들 갔다 오셨네요? 이란도 가기 힘들지. 이란 진짜 가기 힘들거든요 지금. 네. 뭐 여행 뭐 유의국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좋으셨겠다. 갑자기 이란 얘기 확 넘어가. 과연 좋았을까? 이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 이란은 되게 어렸을 때 갔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카자흐스탄은 되게 살기 좋았었던 나라였습니다. 아니 지금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거죠. 주재원인데 거기 계셨으면 거기서 하는 산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틀릴 것 같죠. 틀릴 것 같은데 물어보지 맙시다. 가짜 뉴스를 자꾸 생산하려고 하는데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나중에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내가 맞는지. 근데 어쨌든 카자흐스탄. 네.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신. 근데 어쨌든 영어를 할 줄 아는 것과 이걸 또 성우로 녹음을 하는 것도 다른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하실 생각을? 일단 그냥 영어로 일단 나레이션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성우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영어를 하실 줄 잘 하시는 분을 일단 구하기도 힘들었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니까 내 목소리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해봤던 것 같은데 거기랑 이제 또 더불어서 한지원 감독님께서 저희 학교에 한번 특강을 오셨었는데 그때 작품을 보니까 그 감독님께서도 자주 더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고 거기는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냥 가끔가다 출연하시는 건데 여기는 영어로. 보통 감독님들이 이제 대사 쓰고 막 이럴 때 본인이 막 연기해가면서 쓰고 캐릭터 연기도 내가 하니까 내 목소리가 사실은 가장 잘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답답해서 본인이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쭤보면 내가 원하는 그 톤과 뉘앙스를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성우분들에게 잘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GV 때도 그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요? 저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질문해 주시지 않았어요. 또 이게 국제영화제다 보니까 뭐 일부러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나 보죠. 분명히 나는 그게 되게 인상 깊던데. 분명히 이분 사실 저희 오늘 또 이 지금 방송이 들으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유학생 분들을 모시고 이제 방송을 녹음을 했는데 유학생들 작품인가? 이러면서 그치 처음엔 나도 그랬어. 약간 혼란이 막 이렇게 왔었던 기억이. 근데 나중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정강분인데 왜? 이거 그렇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근데 사실 그 분위기가 맞아 떨어지긴 했어요. 예. 한국에서 뭐 그런 고양이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약간 조금 이질감 느껴졌을 건데 오히려 그냥 영어권 뭐 이런 데서 그런 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느낌, 예,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들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거기 그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그 미국 분이거나 뭐 영어 쓰시는 분인가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토리를 이제 쓰신 분이 이제 직접 이제 뭐 나레이션을 쓰셨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올라갈 때 보니까는 몇 분 안 계셔. 이거는 뭐 의도한 게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근데 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우리가 사실 아까 전에 제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How to make 체다 이거는 들었어요. 제목의 비밀을. 아까요? 네. 맞춰보세요. 이게 주인공 이름도 체다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던데. 오, 비슷해. 그렇지 않나요? 잘하고 있어. 뭘 나의 꼭 치주하고 하긴하는데 내가 내가 뭐 조금 그런 편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훌륭해.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생지가 또 치즈를 좋아하니까 보통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반어법적으로 약간 좀 틀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식을 조금 틀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스토리텔링에다가 그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장치를. 네.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체다가 이름인지 모르고 체다치도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분이 되게 그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셨구나. 근데 더빙 자체도 영어로 하셨다는 얘기를 그 이유를 듣고 이 되게 주도면밀한 분이구나. 그 국제영화제를 겨냥한 아니요. 야망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대략적으로 그렇고요. 미지의 행성 이 네. 제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해서? 사실 큰 의미는 사실 없고요. 일단은 비유 자체를 이제 죽으면 가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미지의 행성이라는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죽으면 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네. 저는 사실은 그 르네랄루의 미개의 옥성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품의 느낌이 완전 다른데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작품을 본 기억이 있으니까는 그게 오버랩돼서 이거 뭐 괴상한 이야기인가? 처음에 했어요. 그게 되게 괴상한 얘기거든요. 그게 장편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판타스틱 플래닛 뭐 이런 제목으로 아마 개봉했을 거예요. 르네랄레의 프랑스 사람인데 근데 일단 그런 작품인 줄 알고 봤는데 전혀 다른 작품이야. 그래서 이게 사실 내가 오해를 많이 했구나. 미개의 옥성인가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오해를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처음엔 몰랐어요. 쭉 보다가 마지막에 딱 나왔을 때 약간 뭔가 그러니까 띵 이거를 울리는 듯한. 맞아. 이거를 내용을 다 얘기할 수도 없어. 이게 보시기도 힘들 건데 내용을 다 얘기하면 완전 스포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다른 분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뭐 근데 사실 다 얘기했잖아요. 죽음과 이별에 대해. 죽음과 그럼 다 알고 보시겠네. 여기저기 출품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네. 제 씨앗 배급 아, 의뢰를 해놔가지고요.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도 씨앗 배급사 측에서 이제 출품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지금 막 아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또 여기저기서 볼 기회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체다 이 작품 내가 제목 길어가지고 제목을 잘못 말할까봐 그러니까 막 또 제가 또 실례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졸업 작품이긴 하지만 또 활발하게 여기저기 지금 출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씨앗 배급을 여기도 맡겨놔서. 씨앗. 근데 그거랑 또 별개로 씨앗 배급에서 안 해주시는 것들, 출품 안 해주시는 영화제도 제가 따로 일단 넣어보고 있기는 합니다. 어휴, 야망이 있으세요. 보통 거의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지는 않으신데 감독님들이. 웬만한 영화제는 다 출품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씨앗에서? 아니, 영화제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화제가 있는지 아세요? 심지어 여기서 캐치 못한 그 미지의 영화제도 다 출품을 하시거든요. 미지의 영화제까지 아닌데 우리가 진짜 영화제가 우리 공식적으로 출품한 영화제 리스트도 꽤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해외에서 연락 오는 경우 있으면 또 그것도 다 출품하고 그러면 한 해에 거의 200개 정도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다 이제 커버를 못 하니까. 근데 영화제는 우리나라에만 해도 영화제 진짜 많잖아요. 많지. 그런 것처럼 해외도 엄청 많으니까 이제 감독님께서 뭐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이렇게 출품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영화를 좀 좋아할 것 같은 영화제에 사실 출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어떤 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나랑 비슷한 성향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작품이 상영된 영화제 리스트를 뽑아요. 그리고 그 영화제들한테 보내는 거야 계속. 이 영화제들은 이런 작품을 좋아하니까. 약간 전략적으로. 주도면밀하신 분들이 많아. 주도면밀하게 해야죠. 이왕 할 거면 영화제 진짜 많으니까 다 알 수는 없고. 맞아요. 그게 성향이 막 이런 작품을 좋아하고 저런 작품 좋아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영화제마다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지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확률이 더 높죠. 상영이 될 확률.
세계 투어 하셔야죠 두 분. 이 작품 가지고. 아, 근데 아직 네. 다 지금 사실 근데 계속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직 아. 학생이시고. 네. 그럼 지금 2학년이신 거예요? 네, 지금 휴학 중이라서요. 이번에 아. 2학년 2학기로 아 그럼 복학해요. 투어할 수 있어. 아니 그리고 음. 지금 4학년 과정을 들어가신 거잖아요. 심화 과정을 네. 들어가셔서 아또 심화 과정 또 들어가셨고. 작업을 하시니까 아 그럼 좀 바쁘시겠네. 네. 그럼 좀 바쁘겠네. 아니 뭐 바쁘긴 하지만 네. 작업을 계속 한다는 게 이게 작업을 하시는 거죠? 심화 과정에서도. 네. 심화 과정에서는 보통 뭐 장편 이런 거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학교인데요. 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아니 보통 그런 영화 아카데미가 예전에 그건 또 별도 과정. 있는 청강에 이제 4학년 과정이면 뭐 보통 단편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하긴 단편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네요. 1년도 하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분은 졸업 작품을 한 번씩 더 낼 수는 있겠네요. 최소한. 네. 그런 거죠. 네. 몇 편 하셔야 앞으로 2학년 때도 하나 하고 네, 3학년 때도 하고 이렇게 2학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여긴 졸업하시 전까지 앞으로 3번의 기회가 네. 더 있는 거죠. 못 그래서 보셨구나 다른 작품. 인간 청소기 못 보셨어요? 못 봤죠. 아쉽네. 인간 청소기 재밌는데. 그래요? 음. 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못 봤는데 보고 싶지 않아. 또 보게 해줘 좀 제발. 인간 청소기 볼 수 있을걸요? 청강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유튜브에 그래요? 유튜브에 청강 찾아보면 채널. 있나요? 네. 청강 네. 채널에 올라가 그런 있어요.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내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되게 정보 검색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정보 검색하는 게 좋은데 내가 유튜브 검색은 잘 안 하거든. 요즘은 유튜브를 검색해야 돼요. 유튜브는 이게 만약 옛날 자료를 사람. 찾으면 너무 오래 걸려. 그 자료를 내가 원하는 그걸 뽑아내기가 너무 오래 걸려. 글로 돼 있으면 쭉 봐가지고 그냥 딱 뽑아내면 되는데 이걸 다 보기도 뭐하고 내가 막 넘기고 보다가 내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 그래서 힘든데 맞아요. 저희 아들만 다 유튜브로 검색해서 뭐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더라고. 네. 유튜브로 검색하면 안 되는 것까지 유튜브로 검색을 하니까. 뭘까 안 되는 게. 아니 이런 거 뭐 공부에 관련된 거 있잖아. 그것도 다 유튜브로 검색하는 거야. 공부에 관련된 거 검색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안 나올 내용들인데 그 뭐 책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자료 같은 거 찾아야 나오는 건데 뭐 수학 공식 이런 걸 유튜브로 찾으니까 나와야 그게 안 나오지. 근데 요즘에는 다 유튜브로 찾더라. 그럼요.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수학 공식도 있을 텐데 찾는 법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있는데 뭐 엄마 약간 애엄마도 얘기하는 게 이거 유튜브로 해서 찾으려면 네가 그 부분을 딱 찾아야 되는데 네 인내심이 없는 놈인데 이거를 넘기고 안 보지 않겠느냐. 넘기고 볼 텐데 그러다가 놓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 지금 육아 방송으로 흘러가는 거 여기서 예, 아니. 멈추고.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요거 잘라 주셔도 됩니다. 컷. 진짜 잘릴까는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진짜 잘리나 안 잘리나. 간혹가다 잘라 주시더라고요. 간혹가다. 감독님 주로 미지행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 드로잉으로 작업을 하신. 네, 다 TV 페인트 앱 사용해서 2D 드로잉으로 아, 음. 깔끔하게 잘 빠졌어 작품이. 감사합니다. 뭐 채색이나 이런 거. 근데 그 행성들이 나오는 모양이나 아니면 그 이미지들도 되게 그거 하나하나만 봐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이게 슬픈 내용인지 모르고 볼 때 막 그치.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어떻게 뭐 스케치를 하시는지. 미지행성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렇고 뭐. 보통 저는 이제 가끔 기록을 좀 좋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다 적어 두거든요. 근데 미지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묘지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다들 각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뭐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다들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미지행성으로 떠났다가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놨다가 나중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게 됐었어요. 참 이게 행성 물론 죽으면 뭐 별이 된다 이런 얘기 아까 했지만 사실 마지막에 이제 공동묘지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묘지의 어떤 모양도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다 스포하는 거 아니야? 나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나 너무하네. 별 모양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하나의 행성 같다 이런 생각을.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알고 봐도 재밌을 거야. 아니 뭐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두 분의 작품을 지금 보신 건가요? 네네 봤어요. 네, 저도.
뭐 궁금하신 거 서로 여쭤보셔도 괜찮아요. 네. 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끊었어 왜? 이미 다 스포된 거 뭐. 아, 그래? 그럼 뭐. 아니 하여튼 말씀하시니까 딱 그게 굉장히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체다를 만드는 법. 저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듯이 인간 청소기가 저는 이 감독님이 여전히 재밌으시네 이런 생각. 뭐야 나 더 보고 싶잖아. 살짝 했는데 여기서 일부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요? 네. 뭐지? 완전히 낚시 방송인데? 낚시 방송. 그래요. 네. 2부에서 이어서 다음 주 방송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다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1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애니 끝 스탑.